황혼역, 관계의 덧없음을 마주하는 모든 시니어에게 요즘 들어 문득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인생의 풍경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일했고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는 허물없이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주변이 왠지 모르게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은 것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이거나 혹은 남은 친구들과의 모임일 것입니다. 딸이 잘 챙겨주겠지, 아들이 용돈을 주겠지, 오래된 친구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품습니다. 물론 자녀의 따뜻한 보살핌이나 친구들의 변함없는 우정은 인생의 큰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관계들이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인생 후반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삶은 또다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친구들 역시 각자의 건강 문제나 가족사로 인해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고 노년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춧돌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나 친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그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단단히 갖춘다면 여러분의 황혼기는 불안 대신 평안과 자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후반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관계와 친구 관계는 마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는 나의 분신과 같고 친구는 수많은 세월을 함께 건너온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퇴직이라는 삶의 큰 전환점을 지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관계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자녀들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에게 심리적 혹은 물질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즉 또 다른 나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부모님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아름다운 애정이 아닌 의무감과 부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아닌 숙제가 되는 순간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사라지게 됩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녀와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모의 자립적인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밤새워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했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거주지가 바뀌는 등 예기치 않은 삶의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나면 만났지만 노년에는 여건이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려 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려 한다면 삶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좋은 동행이지만 나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것은 자녀나 친구라는 관계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독립된 삶의 기반입니다. 내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가장 소중한 친구마저도 나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덧없음을 마주하되 슬퍼하거나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노년의 세월을 평안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채우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확보해야 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스스로의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심은 단순히 혼자 살 수 있다는 물리적인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정신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고 때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마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독립심은 곧 나를 긍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독립심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나의 행복을 맡기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이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는 것,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까지 모든 순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기보다 나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주체성이 쌓여서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의존적인 태도 대신 주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독립심은 정서적인 독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친구에게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정서적인 의존에 해당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외로움을 타인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독립은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홀로 여행을 떠나든 이 모든 활동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스스로의 건강한 독립심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태도는 자녀나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황혼기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나만의 빛깔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한 독립심이야말로 늙어서 필요한 세 가지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늙어서 필요한 두 번째 핵심 기둥은 자신을 위한 굳건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제적 안정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선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노년의 삶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서 강조했던 정신적인 독립심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노년의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간병 혹은 예상치 못한 주거 환경의 변화 등 돈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노년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미안함과 부담을, 나 자신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주어 결국 관계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은 곧 자존감과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굳건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출을 하거나 막연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도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수입은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나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노년의 경제는 낭비하지 않는 지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성공이나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실수나 판단 착오가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시니어라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주도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어디에 살지, 누구와 만날지, 무엇을 할지 이 모든 것을 돈 걱정 없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황혼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남아 그들을 응원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부담 없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나의 노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쌓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지혜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감과 활력을 얻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목적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우리에게 규칙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처럼 일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꾸준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 손주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 혹은 취미로 시작한 악기 연주나 글쓰기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세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자녀나 기존의 친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활동,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등은 모두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정신 건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건강한 독립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경제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게 해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역할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공허함을 몰아내는 세 번째이자 가장 따뜻한 기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즉 독립심,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단단히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늙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즉 스스로의 건강한 독립심, 굳건한 경제적 안정, 그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세 가지가 모두 단단할 때 비로소 남에게 기대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독립심은 경제적 안정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 됩니다.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을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 노력합니다. 불필요한 과시나 낭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재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합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도 타인에게 기대려 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투자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심은 곧 재정적인 자기 통제력을 의미하며 이는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굳건한 경제적 안정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제공합니다. 생계 문제로 불안정하다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한 일에 쫓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치와 보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여유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건강한 독립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독립심을 형성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간접적으로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지하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둥은 서로를 떠받들고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독립심이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경제적 안정이 의미 있는 일의 자유를 보장하며 의미 있는 일은 다시 독립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나 친구라는 외부의 변수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이 세 가지 내부의 힘으로 삶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노년은 불안과 공허함이 아닌 만족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시너지를 이해하고 삶의 모든 노력을 이 세 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시니어의 자세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위한 세 가지 기둥, 즉 건강한 독립심, 굳건한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지금부터의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삶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독립심을 위한 마음 근육 단련입니다. 우리의 정신력도 신체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 때문에 망설였던 외국어 공부, 컴퓨터 활용 혹은 목공이나 요리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즉 독립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또한 매일 짧게라도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서적 독립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둘째, 굳건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현실 점검과 자산 보호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현재 수입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소한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려는 시도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달콤한 유혹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수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적 독립의 자세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역할 재정의와 꾸준함입니다. 은퇴는 직업을 잃은 것이지 역할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재능 기부 혹은 소규모 강연이나 코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활동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부여하는 존재 이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함이 모여 결국 삶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노년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기대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독립적인 삶이야말로 자녀와 친구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늙어서 필요한 세 가지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단순히 자녀나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기댈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완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관계의 변화에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완성하는 지혜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몰되거나 혹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독립심을 가지고 현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경제적 안정 위에서 불안 없이 오늘을 살아가며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앞으로 올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크고 거창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노년의 행복은 오히려 소박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잘 가꾼 화분에 핀 꽃 한 송이, 정성껏 만든 음식의 맛,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읽는 책 한 페이지 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스로의 독립심을 강화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주고받음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바라기보다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과 격려를 나누는 장이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결국 늙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주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타인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충만한 삶을 완성하는 지혜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늙어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독립심,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나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고 독립적인 삶을 구축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은 자녀나 친구에게 정서적인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자유를 선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날 때 의무감이나 걱정 대신 순수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안심과 격려가 됩니다. 이처럼 부담이 사라진 관계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고 새로운 배움을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활력이 넘치고 대화의 주제 역시 과거의 회상이나 신세 한탄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보다는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시니어는 주변의 활력소가 되며 오히려 새로운 인연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수평적인 교류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독립적인 삶은 매력과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자녀와 친구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저 나이든 부모나 오래된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곁에 머물게 되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축복이 나의 삶에 풍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단단한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완성될 때 우리는 관계의 중심에 서서 사랑과 존경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 독립적인 삶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모든 시니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3가지 핵심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관계나 환경에 기대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독립심, 굳건한 경제적 안정, 그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3가지는 딸이나 친구라는 관계가 줄 수 없는, 오롯이 내가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단순한 깨달음으로 남기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의 하루 계획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의무가 아닌 나 스스로의 성장과 만족을 위한 주체적인 결정으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작은 돈이라도 나를 위해 안전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재능을 나누고 새로운 배움에 망설이지 않으며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에 몰두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한 어른으로서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역시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이 아닌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 스스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 외부가 아닌 내 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책임지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 3가지 핵심 역량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 없이 장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이 3가지 기둥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지는 당당한 시니어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멋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